안녕하세요. 김선생입니다. 지난번 영상에서는 전형 요소 5가지 중 대학별고사와 수능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논술, 면접 등의 대학별고사와 수능의 특징을 이해하셨나요? 이번 영상에서는 대학이 앞의 영상에서 배웠던 전형 요소들을 가지고 어떻게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고 있는지, 대학은 전형을 어떻게 설계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대학이 학생들을 선발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당연히 우수한 학생 모집입니다. 이 우수함의 기준이 우리는 5가지 전형 요소, 즉 내신, 서류, 대학별고사, 실기, 수능이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대학은 위 5가지 전형 요소를 적절히 조합하여 학생들을 특징별로 선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대학별로 네임밸류가 다른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대학은 본인들이 처해 있는 현실에 맞춰 최대한 우수한 학생들을 선발하려 노력하는 것입니다. 우선 교과 중심 전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교과 중심 전형이란 전형 요소의 하나인 교과의 비중이 50% 이상을 차지하는 전형을 말합니다. 대학마다 약간의 차이가 있으나 대략 종합해보면 교과만 평가하는 교과 100% 전형, 교과 100%의 전형 요소 중 하나인 수능을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이름으로 추가한 전형, 교과 50% 이상의 비율의 나머지를 대학별고사 중 하나인 면접으로 추가하는 전형이 대표적입니다. 위 3가지 부류의 전형들은 교과 중심 전형으로 같지만 실상 내용은 다릅니다. 우리가 보통 교과 전형이라고 부르는 전형들이 실제로는 다른 요소가 포함되면서 결과의 차이가 분명하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전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전형을 이루고 있는 요소가 무엇이며 비중이 어떠한지 파악하는 것이야말로 입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 하겠습니다. 교과 100 전형과 교과 70의 면접 30인 전형에 각각 입학하는 학생들은 다를 것이란 것을 충분히 예상할 수 있으며 실제 결과를 봐도 차이를 분명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교과 중심 전형 중에서 교과 100으로 선발하는 주요 대학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대학 중 광운대는 2021학년도 입시 계획안 기준 실제로는 교과 80에 비교과 20으로 선발하지만 비교과 20%가 출결, 봉사 등을 말하는 것으로 지원자 대부분이 만점이 예상되므로 큰 의미를 지니기 어려워 교과 100으로 분류했습니다. 위 대학들의 특징은 교과, 즉 내신 평균 등급이 비교적 높다는 것입니다. 다른 전형 요소가 포함되지 않고 오직 교과, 즉 내신만 따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건 다 제쳐두고 내신만 좋은 학생들이 대거 지원하기 때문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위 대학 중 가장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한양대학교의 경우 합격을 위한 교과 등급이 학과에 따라 조금씩 다르지만 대략 1.0에서 1.3 정도에서 형성되므로 한양대학교를 교과 전형으로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이를 잘 따져봐야 할 것입니다. 그 외 대학들도 학생들의 선호도가 비교적 높은 대학들이므로 1.5에서 2.0 사이의 평균 교과 등급을 가지고 있어야 합격을 바라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은 교과 100%의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설정해둔 대학들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교과 100 전형과의 차이점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의 정도에 따라 합격 교과 등급에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쉽게 말씀드려서 수능은 최소 이 정도는 맞아야 한다 입니다. 이러한 기준은 대학별로, 계열별로 또는 학과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가령 중앙대학교의 교과 전형은 서울 캠퍼스 인문계열과 자연계열은 수능, 국어 영역, 수학 영역, 영어 영역, 탐구 영역 중 최소 3개 영역은 등급의 합이 6등급이 넘으면 안 되고 안성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최소 2개 영역의 등급의 합이 5등급을 넘으면 안 됩니다. 한국외대 서울 캠퍼스에 있는 학과들은
최소 2개 영역에서 등급합이 4등급을 넘어가면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달성하지 못한 것이 되어 교과가 아무리 훌륭해도 합격할 수 없습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란 이처럼 전형의 주 요소인 교과의 힘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앞서 예를 들었던 중앙대학교의 경우 실제로 수능에서 3개 영역 등급합 6 이내를 맞추기가 쉽지 않아서 합격생들의 교과 평균 등급이 학과에 따라서는 굉장히 낮아지는 경향을 자주 보이게 됩니다. 앞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두지 않는 대학과의 차이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교과 중심 전형의 종류는 교과 50% 이상의 대학별 고사인 면접이 일정 비중을 차지하는 전형입니다. 위와 같은 대학에서 실시하는데 면접이 있는 대학의 경우 지원자들이 면접 자체에 대해 부담을 느끼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제 합격 교과 등급이 비슷한 대학 수준의 교과 100 전형보다 조금 낮아지는 모습을 자주 보입니다. 따라서 본인이 면접에 대한 준비를 많이 했고 평소 낯선 사람과의 대화가 어색하지 않은 학생이라면 조금 교과 등급이 낮더라도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끝으로 교과 중심 전형의 다른 특징을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전국에 있는 대학 선발 전형 중 선발 인원이 가장 많다는 것입니다. 전국에 200여 개의 4년제 대학이 있는데 전체 인원의 약 40%가량인 14만 명 정도를 교과 중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습니다. 단, 학생들의 선호도가 높은 수도권 대학에서는 그 비중이 현격하게 줄어든다는 것도 특징입니다. 두 번째 교과 중심 전형의 특징은 경쟁률이 비교적 낮고 중복 합격자가 많다는 것입니다. 교과 중심 전형은 예년의 결과가 다른 전형과는 다르게 비교적 상세하게 공개되어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지원을 했을 때 합격과 불합격을 비교적 정확하게 예측할 수 있으므로 특정 교과 평균 등급을 가지고 있는 집단에서 주로 지원을 하며 수시 모집 지원 6장의 카드 중 교과 전형에 3장 이상 투자하는 학생들이 많아 중복 합격 및 충원 합격자도 다른 전형에 비해 많은 편입니다. 마지막 특징은 다른 전형에 비해 준비할 것이 별로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소개서를 내야 되는 것도 아니고 논술을 준비해야 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부담 없이 지원할 수 있는 전형입니다. 오늘은 교과 중심 전형에 대해 상세히 알아봤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서류 중심 전형에 대해 살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